물론 저도 쌓인 게 많아 엄마 그라고 별 차이는 없지만 불닭볶음면 2개 소스 쪽쪽 다 짜놓고 속 뜨끔뜨끔한 김에 천불 나는 거 퉁치고 써봅니다. 저희 엄마는 말씀하시길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원래는 둘째 며느리로 왔는데 현재 며느리, 아니 홀며느리 노릇하며 사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있으나 마나 하던 큰집하고는 10년 전에 소식이 끊겼어요. 듣자하니 큰어머니는 죄취하셨다고 하는데 사촌들도 그렇게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눈에 밟히고 사무치는 모양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저 새아버지란 사람 이쁨 받으며 그 집 아들로 잘 살아라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사실 큰아버지는 대학 서울로 간 이후로 남의 자식이나 다름없던 상태라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가끔씩 찾으실 때마다 난감하시다고 하십니다. 물론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얘는 내 자식이지만 기대란 걸 말아야겠다 하는 거요. 보면 잔정도 없고 뻔한 형편에 형이라고 챙기는 거 본인이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은 도움대로 받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큰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도 뵌 기억이 별로 없고 오셔서도 조카들 보는 눈이 영 좋지 못한 게 할머니의 바람과 달리 저는 명절에 안 내려오시길 바랐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배움은 짧아도 사람 참 순하고 다정해 어머니가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중간에 끼인 자식은 이기적이라고들 하는데 우리 집은 정반대죠. 안 믿기지만 어머니는 성격이 좀 괄괄한 편인데 아버지와 있으면 좀 차분해지는 것이 아무리 봐도 임자라고 하십니다. 그날 전까지 엄마는 정말 순한 분인 줄 알았다 깜노라고는 이제 믿습니다. 제가 괄괄한 것도 모전 여전이더라고요. 엄마는 어릴 적부터 여자치고 유난스러운 편으로 속으로 괜찮다 하는 머슴아들에게는 유난히 찐벅거리며 싸움 걸고 돌 던지고 좀 그러셨답니다. 엄마 딴에는 나 좀 보라고 제법 예쁘장한 여자애들 사이에 후줄근하니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어필하려고 그랬다시는데 언젠가 등 가운데를 정통으로 맞은 남자애가 소문낸 이후로는 마귀할멈이라고 소문나서 그 후로는 꼬챙이로 찌르고 도망가기로 바꿨다십니다. 선머슴 같았던 엄마는 그 무리를 주먹으로 평정하시고 더 선머슴 같아졌죠. 여자애들하고 하는 소꿉장난이 영 재미없었다는 엄마는 인형놀이는 인형이 없어 못하셨다는데 딱히 인형이 있었대도 재미 못 느끼셨을 듯합니다. 고무줄놀이는 직접 하는 것보단 남자애들처럼 끊고 도망가는 것이 더 재미지셨다는걸요. 그런데 그것도 사춘기 되면서 다 지난 날이 됐는데 엄마는 여자로 무리의 남자애들도 쑥쑥 자라며 좋은 시절이 다 끝났습니다. 엄마에게는 친구일 뿐인 이놈의 머슴아들이 제법 남자티 나면서부터 야시쿠리하게 괜시리 얼굴을 붉히더니 좋아한다고 들이댄 것이죠. 물천제비처럼 휙휙 잘 달리던 엄마도 어쩐지 예전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살이 붙으며 도동실해지는 게 어울려 놀기에 영 못쓰게 되어 의기소침해졌을 때인데 어쩐지 집에서 자꾸 먹을 것을 들고 와 가져다 준다 했더니만 다 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필심 마냥 말이죠. 그놈들 다 한두 대씩 맞은 놈들인데 그중 어떤 녀석과 사귀겠냐는 엄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린 것들이 남자로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패거리에서 빠지고 언제 어울려 놀았냐는 듯이 지나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엄마는 보기에 아주 얌전한 아가씨로 자라나셨죠. 시집오니 한숨 낼 정도였다는 우리 집은 사실 엄마에게 익숙한 가난 말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10살 어린 고모, 엄마가 21에 시집왔을 때 고모는 14살로 여중생이었다는데 할머니는 고모 국민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다치신 이후로 다리를 잘 못 쓰십니다. 정밀검사를 해보니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데 그 당시는 이것도 몰랐던 때로 그저 다리를 못 쓰는구나 하고 말던 시절이었죠. 멋모르고 날이 좋으면 그나마 낫고 날이 굳으면 꼼짝을 못하시는 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던 시절로 큰아버지는 이 사고 이후 자기 살 길에만 골몰했고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시자 이 어린 고모를 작은 오빠인 우리 아버지가 돌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도 솔직히 머리 좋기로는 형제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데 집안이 이러니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는데 사실 가끔씩 휑하니 집 떠나 살길 도모할까 고민하다 할머니 사고 나신 이후론 아예 날개를 접어버리셨답니다. 하긴 그랬으면 옆마을에 사는 우리 엄마를 못 만나셨을 테니 잘 눌러앉았다 싶긴 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혹인 고모를 기꺼이 같이 품고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동생처럼 안쓰러운 마음에 애지중지 뒷바라지를 했다는데 고모가 공부를 곧잘해서 따뜻한 밥 먹으라고 점심 저녁 도시락을 먹는 시간에 맞춰 학교 가져다 주셨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한창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에게 얼마나 기가 죽었겠냐며 이제 한창 예민한 사춘기만은 공주님 대우받으며 기 살려주고 싶으셨답니다. 물론 문턱 닳도록 학교 들락이며 누가 우리 신우 괴롭히나 감시한 것도 있었죠. 그땐 고모가 참 순하고 없는 집에서 기 안 죽고 발랄하니 정이 많이 갔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고모와 달라서 소름이 돋는 부분이긴 합니다. 언니 언니 하며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던 진숙이 고모는 저와 15살 차이가 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엄마까지 안으로 밖으로 벌어다 대니 먹을 걱정은 한시름 덜었고 내친김에 엄마는 고모를 하는 데까지 뒷바라지할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모 본인 역시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엄마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로 많이 작업한 모양인데 엄마 본인은 공부와 담 쌓고 살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자가 잘 나봤자인 시절로 있는 집이나 대학 공부시켰죠. 이 고모가 여우같이 내가 의사 간호사 되었으면 우리 엄마 다리 고쳐줄 텐데 하는 말에 눈물 콧물 쏙 뺀 겁니다. 가난한 집의 시아버지에 몸 불편한 시어머니의 어린 신우까지 도맡은 우리 엄마는 저와 남동생 낳은 상태에서도 순진하게도 이 갸륵한 고모만은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얼굴 보기 힘든 시아주버님과 다르게 보탬이 되겠다 생각하셨답니다. 당시 밤낮으로 으스러져라 틈틈이 부업하며 벌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엄마는 결국 간호대학에 고모를 집어넣고 학비되느라 저희는 간장에 마가린 비빔밥을 몇 끼니 먹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김만 있으면 제법 맛이 좋아 딱히 큰 불만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결혼하며 딸랑 금반지 하나 받았다는 우리 엄마는 고모 마지막 학비 낼 적에 너무 허덕여 마침내 그걸 팔아 학비에 대려고 마음먹었다는데 늘 손이 있겠거니 싶었던 그 반지를 보려니 손가락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결혼 반지라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았고 더구나 이제 고모 마지막 학비인데 없어졌으니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셨다는데 이제와 다 된 밥 초칠 수 없지 싶어 엄마는 집을 몰래 대청소한다며 발칵 뒤집어 엎었고 그래도 안 나오자 마침내 채반을 들고 빨래터로 가셨답니다. 분명 빨래 비비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미끌거리는 비눗물에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 참으로 지독스런 양반이죠. 저녁밥 차려놓고 나간 엄마는 다음날 새벽 무렵 녹초가 되었지만 득의양양해서 필사적으로 빨래터 모래를 잃어 반지를 찾아 돌아오시고 그 길로 한 이틀을 알아 누우셨더랬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업고 다녀도 모자른 사람이라고 말하신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친 할머니 병 낫게 하고 싶다는 고모는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선심 쓰듯이 방학 때 잠깐 집에 들르는데 저 한글 공부 가르쳐준다는 말에 엄마가 만난 것 해준다며 신이 나서 장으로 가시면 글 가르쳐준답시고 그렇게 저를 꼬집고 무릎을 꿇리고는 허벅지를 때렸답니다. 이제 곧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한글을 깨우쳐야지 뒤처진다며 자기는 혼자 한글 깨우쳤다고 오만 잘난 척을 하면서 들이대는 한글은 엄마니 아빠 새나무 이런 글자가 아니라 보도 듣도 못한 글자로 닭도리탕 살바느질 뭐 이런 류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안 들어간 저한테 맞춤법이란 단어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뭔 줄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것들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나요? 우리 엄마 덕에 공부하는 지는 안 가난한가요? 병원 공부한다더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저는 고모 오면 무조건 엄마 옆에 딱 붙어 치맛자락 늘어지고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됐걸랑요. 제가 고모란 여자만 오면 같이 안 있으려 하니 엄마도 옆으로 안 디밀었는데
엄마가 이거 큰아주버님하고 비슷한 종자인가 설마 하던 시기도 이때로 학교 앞에 콧구멍만한 자취방 얻어주고는 미안해 반찬 열심히 싸날랐던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번 그냥 넘기는 것 하며 무엇보다 집에 들러 몸 불편한 할머니를 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보곤 눈치채셨죠. 우리 엄마 다리 낫게 하고 싶다는 여고생 고모의 말에 감동해 기둥뿌리 뽑을 생각하고 가르친 것인데 그 말을 짓거린 장본인이 어머니께 인사 올리라며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른다는 말에 빨랫감 툭 던지며 표정에서는 경멸 내지 혐오까지 보이더란 겁니다. 꼭 옆집 사는 딸 친구처럼 마지못해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약속 있다며 10분도 안 돼 발딱 일어나 버리는 것인데 정말 사랑하고 가슴에 사무쳐 차마 똑바로 못 보는 것이 아닌 찬바람이 쌩하니 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돈이 썩거나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고모에 대해 촉을 세우고 있던 참에 이 꼴을 보고 앞불싸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간 중에 제일 하급으로 보는 사람이 고모처럼 이중인격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재수없어요. 아버지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방학 끝 마무리에 잠깐 얼굴 비추면서도 식구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따로 자기 방에 상 차려 대령해야 하는 고모란 것을 보고는 배신감에 한 소리 하셨죠. 암만 해도 진숙이 저것도 형꼴 나지 싶네. 자기나 나나 속았어. 어째 형제가 희생해서 밀어주면 다들 지 살겠다고 안면 싹 바꾸고 혼자 자란 것마냥 저러나 몰라. 형은 내가 보탠 것 없으니 그렇다 치고 진숙이 저것이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보니 어머니 저렇게 되시고 나한테 들러붙은 것도 어머니 아버지 창피해서 그런 건가 싶고 이럴 바엔 내가 공부해서 일어서야 했어. 차라리 남들처럼 저거한테 돈 벌어오라 하고 내가 배웠어야 했다고. 머리 굵어지면 안 될 것을 키워놨으니 배신감은 둘째치고 저거 생명 다룬답시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나 안 할까 몰라. 뭐? 병원 공부해서 어머니 낫게 하고 싶다고? 그런 것이 6개월 만에 뵌 어머니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앞으로 밥 차려다 주지 마. 뭐가 예쁘다고 치닥거리야. 나는 오늘부로 형도 동생도 없으니 당신도 그리 알고 그 반지 내다 팔 생각도 말고 도로 껴요. 받을 가치 없는 저것에겐 호사고 내가 당신에게 준 유일한 결혼 예물이니까 절대 저거한테 주지 마요. 그깟 금반지 하며 비웃음이나 사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에휴 버렸네. 인간 농사 버렸어. 우리 애들이나 잘 먹이고 가르칩시다. 이젠 나도 형제고 뭐고 실속 차릴 거요. 일단 내가 있어야 고개 숙이고 들어올 것들이야 저거. 엄마는 이제와 못하겠다고 하면 엇나간다며 그간 해온 것이 있으니 마지막 학비만 대고 끊겠다시고 기어이 그 귀한 반지를 팔아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졸업반이라 시습 나갈 병원 읊어대며 한창 들떠있던 진숙이 고모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에 바빴지만 알았더라도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학비 마련된 것이 중할 사람이죠. 그렇게 대학병원 취직해서는 출퇴근 피곤하다며 병원 근처에 방 얻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서로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싸움 한 번 없이 말 그대로 정 털린 것인데 그러고 저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한잔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할아버지가 공사판 지나시다 떨어진 돌에 맞아 크게 머리를 다치시고는 그만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던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급히 엄마 싣고 병원으로 가셔서 두 분이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는데 구급대원 말로는 이미 구급차 안에서 숨을 놓으신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최종 사망 판정 받으려고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 부모님이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얼굴 보신 거랍니다. 가끔씩 무능한 할아버지 때문에 내 부모가 형제 바라지하며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면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참 할머니처럼 순박해서 그저 우리들 귀여워 어쩔 줄 모르고 듬성듬성 빠진 이 드러내며 웃으시던 모습 떠올리면 지금도 따라 웃음이 나는 것이 온전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좋으니 저승사자가 마지막 할아버지 소원 들어주신 것인가 싶은 게 눈 번쩍 뜨고 손잡아 주시고 가신 덕에 경황 없는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 한은 그나마 덜합니다.
없는 살림에도 우리 가족 이렇게 구김없이 자란 것도 할아버지 덕입니다. 큰아버지나 고모가 유별나게 되버라지고 뱀처럼 차가운 인간들이라 그렇지 결국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덕에 형제 위에 희생하는 남다른 사람으로 자란 거죠. 큰아버진 바쁘다며 상주가 꼭 장남이어야 하냐고 툴툴대는 바람에 엄마와 할아버지가 종종거리며 상을 치르는데 고모도 근처에 있으면서 일하려면 참 자둬야 한다며 뭉게다 나이트인가 뭔가 방근무 전에 얼굴 비추고 그제야 보고하겠다고 갔습니다. 공사장 지나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에 보상금이 탐났던 게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투덜거리며 도착한 네가지 큰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든 건설회사는 아무 소식 없느냐며 서슬이 퍼런 네가지 고모가 바톤 이어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제야 제대로 된 눈물이 나나 싶었는데 장례 준비된 이후 모신 할머니가 영 어리 빠지신 게 지금 생각하면 이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라 정신없이 장례가 끝나고 건설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파리 목숨값으로 퉁쳤는데 큰아버지는 그깟 푼돈 너희나 가져가라고 끝까지 무관심하게 말았고 신숙이 고모는 기어이 반 갈라 가져갔습니다. 애초에 그런 인간인 줄 알아서 아버지는 그래 가져가라 하고 내주고 아예 미련을 떨쳐버렸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그 돈으로 벼르고 벼르던 할머니의 휠체어를 사드렸습니다. 운신이 불편하시니 방에만 앉아 계시고 누워만 있으니 정신도 병이 든다는 것이죠. 당장 휠체어가 제법 비싸서 엄두도 못 내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 드리래요 하고 사드렸답니다. 그렇게 지내고 한 1년 지났나 그 빌딩 주인이 저희 집을 찾아 이제야 알았다며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며 제법 두둑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 건설회사에 들이대었답니다. 당시 고모가 어찌나 장래 내내 악다구니를 썼던지요. 자기네도 경황 없는 사고에다 우리 집 없다는 말에 덤터기 쓰는 것 아닌가 걱정하던 차에 여지 없었어서 이런 악바리들에게는 위로금 줘봤자 다음에 또 진드기처럼 달려드니 차라리 소승비로 쓴마했다던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바보는 아니라 감사히 받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사고로 운명인가 보다 하고 보냈고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저녁에 사람을 잘 몰라보시는 데다 자꾸 엄마를 붙들고 나 내다 버릴 거냐 물으셔서 가슴이 서늘하고 등골이 쭈뼛한 것이 혹시나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가 뇌검사를 해보니 짐작대로 치매였습니다. 다행히 초기로 약 먹으면 증세가 10년 이상 미뤄진 데서 이후로 괜찮으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데 식단 조절까지 엄청 신경 쓰셔서 환자 같지 않고 오히려 연세에 비해 또렷하십니다. 다리 때문에 운신이 영 불편해져서 집에만 계시고 다들 돈 버느라 챙긴다고 해도 아무래도 혼자 계신 시간이 앉아 우울증 비슷한 게 있다가 할아버지 가시며 그렇게 된 모양이라 우리들도 머리 컸다고 덤덤하니 웃음 날 일이 별로 없어서 엄마가 큰맘 먹고 자꾸 귀여운 치아와 한 마리를 들여 할머니 말벗이자 보디가드로 세워놓았습니다. 할머니 휠체어 타시면 쫑이가 그 무릎에 앉아 척하니 호령을 하며 어느새 우리 집 서열 2위가 되었는데 쫑이는 원래 주인에게 미움받고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털도 덜 빠지는 데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나와 같구나 하며 데려오셨는데 똑똑한 것인지 이심전심인지 집에 온 첫날 종종거리며 집안 탐색을 하고는 자기처럼 제일 약해 보이는 할머니를 적극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만 잘 보살핀다면 우리가 그 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복수를 우리에게 한데도 귀여우니깐 저희 식구들은 아무 불만 없습니다. 할머니 혼자 되시고는 우리 집은 혹시 몰라 밤이고 낮이고 늘 방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우리보다 나은 1대 쫑이는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신다고 일어서시다 순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삐끗하시자 안방으로 내달려 아버지 발가락을 물어 깨운 천재견입니다. 아버지는 발가락 아프다며 투덜거리시면서도 쫑이를 쓰다듬으며 사람보다 낫다 칭찬하시곤 했는데 예, 사람보다 낫습니다. 갖은 애교로 할머니를 한박웃음 짓게 하며 치매 증세까지도 물러가게 하던 정신과 담당 의사였죠.
지금 집에 계신 분은 쫑이 2세로 지 어미가 하던 임무 그대로 물려받아 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들 아주 야무진데 할머니에게 낯선 사람이 접근하려 치면 아주 눈을 까뒤집고 이를 드러내며 경고를 합니다. 물론 우리 식구에겐 얌전하게 있는데 꼭 환생한 첫사랑처럼 항시 눈을 떼지 않고 오매불망 할머니의 눈빛을 쫓는데 그러다 눈 마주치면 꼬리를 어찌나 세차게 흔드는지 옆에 있으면 선풍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가 다 흔들리며 가끔씩 스텝도 꼬일 정도라죠. 할머니 무릎에서 그 손길에 잠드는 녀석 때문에 할머니도 밝아지시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들 지나다 산책하는 강아지 보면 뒷공문이 한참 눈으로 쫓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엄두가 안 나 생각도 못했는데 할머니 덕에 같이 살아줬습니다. 고모에 대해 더 이상의 지원이 없어지니 집은 점점 윤택해졌고 평안해졌습니다. 대신 딱 한 번 남동생 고등학생 때 불량스러운 냄새가 나서 제가 조용히 불러내 지옥의 맛을 보여준 이후로 다행히 엇나가지 않고 제자리 찾았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꼴의 남자랍시고 어른들이나 먹는 연기나는 과자 냄새를 풍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돈 아까워 포기한 것을 건방지게 제가 알아듣게 쥐어 뜯어놓고는 또 할래 말래 물었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반항하는 것을 급소 발로 차서 제압한 후 파출소까지 머리 끄덩이 잡고 질질 끌고 가니 대로변이라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도 찌질찌질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넘어간 이후로 마음 잡은 눈치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한테 질린 엄마 남동생까지 엇나가면 소갈이 하실 것 같아 제 선에서 해결했죠. 학생은 그저 공부 잘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우리 남매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전문대 졸업해 돈벌이하고 남동생은 제법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안경광학 전공해서 작은 안경점 하고 있습니다. 전공해봤자 남의 집에서 빌빌대며 월급쟁이나 할 것을 또 하필 저 좋다고 따라다니던 과선배가 좀 살아서 가게 차려주시는 바람에